안녕하세요. 감동 사연 읽어주는 DJ 정많은 클로이입니다. 오늘은 6월 25일입니다. 바로 동족상잔의 비극인 한국전쟁 74주년을 맞이하는 날이기도 하는데요. 전쟁의 아픔과 후유증은 아직도 우리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 6.25 참전 용사의 실제 사연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강원도 눈 덮인 산골짜기에 한 나무를 부둥켜 안고 한 여성이 오열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제시카라고 합니다. 부모님은 두 분 다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외할아버지까지 네 식구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는 국제 변호사 일을 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군인이셨던 외할아버지의 영향으로 경찰이나 군인이란 직업을 동경했어요. 하지만 대학에 들어가면서 법에 약한 사람들을 위해 변호할 수 있는 변호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항상 곁에서 응원해 주시고 뒷바라지 해주신 건 외할아버지셨어요. 한마디로 저의 물질적 정신적 지주셨지요.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자랑스러운 외할아버지셨어요. 1950년 미육군 장교로 첫 부임받고 얼마 후 한국 전쟁이 발발해 유엔군으로 참전하셨다고 해요. 평소에도 의협심이 강해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격이시거든요. 한국이라는 동양의 작은 나라가 동족 상잔의 비극에 빠진 걸 결코 외면할 수 없으셨대요. 하지만 전쟁은 생각보다 고통스럽고 가혹했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동료들의 죽음이나 가엾은 피난민들의 참혹한 광경은 머나먼 이국 땅의 참전을 후회하게 만들었다고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결혼을 약속한 연인과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들을 생각하며 이겨내셨다고 해요. 세계 16개국에서 참전한 유엔군과 한국군들과 작전을 많이 수행하게 되었는데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언제나 서로를 믿고 지켜줄 수 있는 피를 나눈 형제들 같았다고 하셨어요. 특히 한국 군인들은 덩치는 작고 어린 친구들도 많았다고 해요. 그렇지만 조국과 가족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훌륭한 애국자들이었다고 회상하셨어요. 어느 날 38선 인근 전투에서 중공군의 대대적인 침공에 할아버지는 다리에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고 하는데요. 상관의 미국으로 복귀해도 좋다는 말에도 할아버지는 치료 후 바로 전장으로 복귀하셨다고 해요. 또 적군에 쫓겨 민가로 숨어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한 아주머니가 목숨을 걸고 자기를 지켜주었다는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힘든 전쟁통 속에서도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 정이란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하셨죠. 약주를 드신 날이면 할아버지는 제2의 고향이라며 한국에서의 이야기를 자주 해주셨어요. 그리고 늘 죽기 전에 한국 땅을 다시 한번 꼭 밟아볼 수 있기를 기원하셨어요. 엄마가 성인이 되던 해에 할아버지는 오래된 메모지와 그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전쟁이 끝나갈 무렵 강원도 산골짜기를 대원들과 이동하는 중에 희미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다고 했습니다. 대원들은 그냥 가자고 재촉했지만 할아버지는 차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으셨대요. 엄동설 안에 쓰러진 여인의 품에는 포대기에 쌓인 아기가 있었다고 해요. 아기를 끝까지 지키다 떠난 엄마의 무덤을 만들어주고 할아버지는 그 아기를 안고 부대로 복귀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3년간 1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쟁은 휴전협정을 맺고 할아버지는 고국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으셨어요. 귀국하자마자 할아버지는 보육원으로 달려가 아이를 품에 안고 집으로 달려가셨대요. 분명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 생각하신 할아버지는 그날에 바로 자식으로 호적에 올리시고는 한국 전쟁으로 맺어진 부녀의 인연은 여느 가정보다 더 큰 사랑으로 엄마를 키우셨다고 합니다.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영특하고 외할아버지 속을 한 번도 썩힌 적이 없는 효녀였다고 말씀해 주셨지요. 그렇게 잘 커준 딸이 항상 고맙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제가 한국 여행을 계획한 이유는 바로 외할아버지의 오랜 바램과 엄마의 고향이자 외할머니를 찾아뵙기 위해서였어요. 점점 연로해지시는 할아버지가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할아버지는 한결같이 제 인생의 든든한 버팀목 같은 분이셨어요. 언제나 제가 위로가 필요할 때면 슈퍼맨처럼 저에게 힘을 주셨지요. 덕분에 고민과 인생의 장애물이 있을 때마다 이겨낼 수 있었어요. 변호사가 되고 나서 저는 한국으로 갈 여행 경비부터 모으기 시작했는데요. 할아버지와 엄마를 위해 꼭 해주고 싶었던 한국 여행을 드디어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국행 비행기표를 보여드리자 엄마와 할아버지는 내 새끼가 최고다 하시며 어린아이처럼 기뻐하시더라고요. 우리 가족 모두 그토록 바라던 여행이라 기대되면서도 긴장도 되었고요. 한 달여간의 여행 준비 시간은 정말 행복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하는 모든 것들에 감사한 생각까지 들었어요. 여행은 막상 떠났을 때보다 준비할 때 더 흥분되고 즐겁다는 말을 새삼 실감했거든요. 특히 할아버지와 처음이자 마지막 한국 여행이 될 거라 생각하니 더욱 특별하고 알차게 여행을 계획하고 싶었습니다. 엄마와 저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어 어렸을 때부터 한국 문화나 음식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아빠는 정통 미국인이었지만 한국 음식도 자주 만들어주셨어요. 저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었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국제 변호사 일에도 한국어가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해요. 비록 엄마는 한 살에 입양되어 한국에 대한 기억이 없지만 할아버지가 자주 해주시던 한국 이야기 덕분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죠. 우리는 10시간이 넘는 긴 비행을 거쳐서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가 걱정이 되었지만 평소에도 건강에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관리를 잘하신 덕분에 조금 지치시긴 하셨지만 여느 때보다 즐거워 보이셨어요. 우리 가족들은 한국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했었는데 공항의 규모와 효율적인 시스템에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더라고요. 처음 방문하는 외국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설과 서비스는 정말 좋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꿈만 같다며 폐허 같았던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걸 보니 가슴이 뿌듯하다고 하셨어요. 엄마는 처음 밟는 고향 땅이지만 왠지 마음이 편해지는 기분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공항에 처음 나와서 제일 눈에 띈 것은 안내 로봇이 혼자 돌아다니는 모습이었어요. TV에서만 봤던 로봇인데 한국은 생활 속에 깊이 녹아있는 것이 놀라웠어요. 할아버지도 신기하고 재밌다며 활짝 웃으시며 로봇과 대화도 시도해 보시더라고요. 중앙에는 한국 전통 복장을 한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악기들로 공연을 하고 있었어요. 엄마와 할아버지는 한참을 공연에 눈을 떼지 못하셨어요. 먼 여행길에 고단함을 어루만져주는 듯한 선율이 피로를 싹 잊게 해주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전쟁 때 어렴풋이 이런 비슷한 노래를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으시다며 말씀하시더니 어느새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처음 일정은 계획대로 엄마가 주신 메모지를 들고 택시를 찾았고 메모지에는 강원도의 어느 한 산골짜기의 위치가 적혀 있었는데요. 할아버지가 엄마를 발견한 위치를 좌표로 기록해 두신 주소였어요. 친절한 택시 기사님은 사연을 듣고 흔쾌히 목적지로 안내해 주셨지요. 산속에 도착한 우리는 기사님을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엄마를 발견한 그날처럼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발걸음을 멈춘 곳은 키가 큰 소나무 아래였어요. 엄마는 털썩 주저앉아 이제야 찾아와서 너무 미안하다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시며 사는 게 바빴고 자식도 보여드리고 싶었다며 엄마는 처음으로 엄마라고 부르며 원없이 통곡하셨어요. 할아버지 또한 그때를 회상하시는 듯 눈가에 눈물이 가득하시더라고요. 엄마와 할아버지는 마음 한구석의 응어리들이 좀 풀리셨는지 한결 가벼워진 표정들이셨어요. 지금부턴 조금 가벼워진 마음으로 여행을 즐길 수 있겠다고 하셨지요. 숙소는 한국 전통 한옥 호텔로 예약해뒀는데요. 따뜻한 온돌 바닥은 추위와 피곤함을 녹여주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정말 오랜만에 단잠을 잔 것 같으시다고 하셨어요. 다음 날은 할아버지의 가슴 한켠에 자리 잡은 숭국한
전우들을 기리기 위해 용산 전쟁 기념관을 방문했는데요. 이곳은 참전 용사들 한 분 한 분 추모하고 경의를 표하는 시설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었어요. 옆에는 전쟁 당시 사용한 전투기나 탱크와 총기류들이 전시되어 있었고요.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로 조금 붐볐어요. 안내를 해준 직원에게 할아버지가 6.25 참전 용사라고 말씀드리자 안내원은 이렇게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며 머리 숙여 인사를 하셨어요. 그러더니 잠시 따라오라며 우리를 큰 벽면으로 안내해 주셨지요. 넌지시 할아버지의 이름을 여쭤보시더니 이곳은 참전 용사들의 이름을 크게 새겨놓고 한지로 탁본을 떠서 기념품으로 드린다고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는 미국에서보다도 한국에서 참전 용사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간직해 준 것에 감격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순국한 영혼들을 극진하게 모셔주셔서 감사하다며 공손히 인사를 하셨습니다. 서울의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남산타워로 이동했어요. 할아버지는 황폐했던 나라가 이렇게 빠른 시간에 발전할 수 있는지 의아해하시면서 감탄하시더라고요. 한국 국민들의 의지와 타고난 특유의 민족성으로 눈부신 발전이 가능했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고층 빌딩들과 고즈넉한 산이 어울려지는 풍경이 아름다웠어요. 놀러온 가족들과 연인들의 행복한 얼굴들을 보니 지금의 한국이 있기까지 할아버지 같은 분들의 역할이 정말 컸겠구나라고 생각하니 손녀로서 괜히 뿌듯해졌습니다. 한국 여행 정보를 찾을 때 할아버지와 엄마가 좋아하실 만한 음식 위주로 찾아보았어요. 그러던 중 멋진 기와집에서 옛날 왕처럼 먹는 남도한 정식이라는 음식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여러 가지 해산물과 고기와 각종 나물들이 산의 진미로 요리가 끊임없이 나오는 한국 전통 음식이었어요. 차례대로 형형색색의 예쁘고 정갈한 음식들에 할아버지와 엄마는 먹기가 아깝다며 한참을 바라만 보며 사진 찍기 바쁘시더라고요. 미국에서도 한식을 많이 먹어봤지만 음식으로 왕처럼 대접받는 느낌은 처음이었는데요. 할아버지와 엄마가 서툰 젓가락질로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니 덩달아 저까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여행 전 할아버지는 부산이란 도시를 일정에 꼭 넣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가끔 빛바랜 사진을 보여주시고는 한국에 가면 꼭 찾아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후퇴를 거듭하다 부산까지 밀렸을 때 매일 자신의 빨래와 초소의 청소를 해주겠다던 13살 창홀한 아이가 생각나신다면서요. 비록 찾기가 어렵겠지만 그때 그 소년과 추억이 있는 장소라도 가보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KTX를 휴대폰으로 예약하니 너무 편리했습니다. 한국의 모든 대중교통 시스템이 이렇다는 것에 놀라웠고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쾌적하고 안락한 좌석에 앉자 금세 잠에 빠져들었지요. 잠깐 잠들었나 싶었는데 벌써 부산에 도착했더라고요. 부산은 서울과는 또 다른 느낌을 주었어요. 할아버지의 기억은 피난민으로 넘쳐난 판자촌과 고아들이 넘쳐났던 마지막 보류의 도시였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세계 어느 항구 도시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세련됨과 앤틱함이 공존하는 멋진 도시로 바뀌었다고요. 할아버지는 옛날에 피난민이 끓여줘서 창홀한 아이와 같이 먹었던 돼지국밥이 생각난다고 하시더라고요. 돼지국밥으로 오랜 전통이 있는 노포로 찾아갔어요. 국물을 한 스푼 드시던 할아버지는 그때 그 깊은 맛이라며 다 같이 나눠 먹었던 정이 넘치는 음식이라며 국물까지 깨끗이 비우시더라고요. 부산의 유엔기념공원에 들어서니 참전 용사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전을 하고 있었어요. 앳된 청년들의 얼굴은 모두 당당하고 패기 넘치는 표정들을 하고 있었고요. 할아버지는 그 사진 속 용사들과 마주하면서 목숨 바친 영웅들에게 거수 경례를 하고 계셨어요. 이때 어떤 백발의 한국 할아버지 한 분이 사진을 찍어주겠다며 말을 건네오셨어요. 자신은 전쟁 중에 북한에서 태어나 아버지를 잃고 엄마와 부산으로 피난와 지금껏 살고 있다고 하시면서요. 훈장이 달린 군복으로 갈아입으신 할아버지는 20살 청년 군인으로 돌아가신 듯 했어요. 포즈를 취하며 사진을 찍으시는 모습이 너무 멋지셨어요. 저도 카메라로 군복을 입으신 할아버지의
당당한 모습을 놓치지 않고 담아냈어요. 할아버지께 정말 자랑스럽고 최고로 멋지다고 했더니 할아버지는 미소와 함께 윙크를 날려주셨지요. 엄마와 저는 양쪽에서 할아버지 팔짱을 끼고 웃으며 사진을 찍었어요. 바로 사진을 인화해서 액자에 넣어주시겠다며 돌아가기 전에 찾아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감사해서 돈을 지불하겠다고 하니 한사코 거절하시더라고요. 이 사진 값보다 더 큰 보답을 이미 70년 전에 다 지불하셨다며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한국 땅에서 직접 이런 말까지 듣게 되다니 저희 모두는 따뜻한 말과 배려에 감동받았어요. 부산 유엔기념공원은 세계 유일의 유엔 기념관답게 용사들의 유해가 편히 쉴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16개국의 참전 기념비들이 국가별로 우뚝 세워져 있었어요. 우리는 고요한 공원을 거닐며 둘러보았는데요. 오랫동안 신경 써서 관리해 오고 있다는 것이 한눈에 봐도 알 수 있겠더라고요. 한국 정부가 참전 용사들에 대한 예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할아버지의 발길이 멈춘 곳은 전사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묘비였어요. 순국 선열들의 이름이 있는 곳을 보시다가 워커라는 이름을 찾아내셨는데요. 전쟁 당시 가장 치열한 격전지였던 후크 전투에서 전우들의 목숨을 살리고 전사한 소대원이었다고 하시네요. 할아버지는 고맙다며 이제서야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덕분에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다고 곧 만나자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번 여행에서는 한국 전쟁의 흔적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사람들과 얘기도 나눠보니 막연히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참전 용사분들의 희생이 더 대단하고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한국 여행은 단순히 먹고 즐기는 여행이 아니었어요. 가족을 다시 생각하고 제 자신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모로 정말 뜻 깊은 경험이었답니다. 한 달간의 행복했던 여행을 마치고 많은 것을 얻고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며칠은 여행 후유증으로 고생했지만 다시 여행 가겠다는 다짐으로 일상으로 복귀했지요. 할아버지는 손녀 덕분에 인생 최고의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여행이었다며 고맙다고 손편지를 건네주셨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시카 씨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저도 사연을 읽으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한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목숨 바쳐 싸워주신 할아버지께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젊음과 목숨을 바친 진정한 영웅인 순국선열들과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정 많은 클로이에서는 우리 이웃들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